혁명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혁명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을 주사파들 용어로 하면 전략전술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연립정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혁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주변에 우군들을 모은 그런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연립정권의 역할은 뭐냐면 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수우파를 부수고 보수우파의 경제적 기반인 재벌들을 부수고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전선동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드디어 혁명으로 가는 겁니다. 경찰, 공안경찰, 검찰 다 약화시키고 때로는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북한의 전략전술론에 본 이재명, 이석기 정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이석기 정부를 북한의 전략전술에 뭐라고 나오냐면 연립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에는 이재명만 보이지만 제 눈에는 이석기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석기가 키우고 이석기가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보낸 인물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권을 이석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정치는 통상적으로 나라의 정치 정망을 알려면 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국제 정세 속에서의 관계, 미국, 러시아, 일본, 이런 불란서, 유럽 그런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꼭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지하당 공작, 북한의 대한민국의 전복 전략이 꼭 봐야 대한민국의 통치적 모습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구축된 지하당 중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혁명당이고 여러분 이름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968년도에 설립된 통일혁명당이고 또 하나는 1962년도입니다. 68년도에 간첩단 사건이 발표됐으니까. 그 다음에 92년도에 대한민국에 출범한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이 두 당이 하나는 통일혁명당은 통일혁명당의 책임 비서였던 사람의 글씨체가 우리나라 국정원 앞에 세워지는 꼴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신영복이 됐고 또 통일혁명당 출신이 대한민국 총리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민주혁명당인데 그 당은 지금 현재 그가 키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4번 이게 지금 2021년 4월 22일자 조선일보에 나온 배성규 논설위원의 기사입니다. 1968년 8월 20일 제주 앞바다에 간첩선이 떴다. 이 간첩선은 통일혁명당 당수 김종태 등 몇 명을 태워서 북한으로 도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그들이 포착됐고 그리고 포격전 끝에 그 배는 침몰됐습니다. 그것이 통일혁명당이었습니다. 통일혁명당은 매우 중요한 당입니다. 북한은 아예 통일혁명당 당수 김종태의 공장, 학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김종태 거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통일혁명당인데 이때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5명이 사형당하고 158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이때 이 통일혁명당의 주요 인사 중에 하나는 신영복이고 그리고 그 신영복이 포섭한 인물이 당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던 박성준입니다. 그리고 박성준이 포섭한 인물이 이화여대에 다니던 한명숙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다음 이게 지금 조직도입니다. 맨 위에 김종태가 있고 당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문규가 있고 이문규, 신영복 이들이 다 통일혁명당의 실제로 책임 비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영복 밑에 기독청년복지라는 명칭이 보이죠. 이 서클의 책임, 다시 말하면 통일혁명당의 기독교 책임자가 박성준이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지금 이 뒤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저 글씨체가 신영복이 개발한 글씨체라 해가지고 신영복체라고 합니다.
이 신용복채는 나중에 이 뭡니까 무슨 뭡니까 소주 이름도 있죠. 제가 술 끊은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처음처럼이란 처음처럼이란 그 글이 신용복채입니다. 이 간첩 신용복이 만든 글씨가 간첩을 잘 잡는 국가정보원 앞에 떡 등장합니다. 저 이야기는 뭡니까? 간첩이 대한민국을 점령했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글씨체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던 문재인이 서 있고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한명숙이 이 부패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진인데, 한명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옆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60명이 총 출동했습니다. 한명숙이 명백한 부패 사건으로 감옥 가는데 국회의원 60명이 출동했다. 그 당이 누구 당이란 얘기입니까? 통역당 당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한명숙의 남편, 다시 말하면 통일혁명당으로 한명숙을 끌어들였던 박성준입니다. 저는 박성준과 3년간 운동권 말미에 세미나를 해서, 매주 세미나를 해서 이 박성준에 대한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산당, 그리고 주체사상을 신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련이 무너질 때도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지, 현실 사회주의 소련은 무너지지만 청년 막스가 가지고 있던 그 공산세계에 대한 꿈,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던 그 주체사상, 주체사회에 대한 꿈,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요. 우리 힘 합쳐서 뚫고 나갑시다고 했던 사람이 박성준입니다. 그 박성준이 결국은 한명숙을 총리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통일혁명당의 공작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을 만든 이석기입니다. 11번 넘겨요. 이석기의 지금 민족민주혁명당은 북한에서 간첩 윤택님을 난파합니다. 그리고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김영환은 이를 북한으로 데리고 갑니다. 강화도에서 반잠수정을 타고요. 김영환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2번 만나고 17일간 있으면서 북한에 대한 공작 교육도 받고, 그리고 공작금도 받고 무기도 받아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든 당이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도 남부지역 책임자가 누구냐? 이석기였습니다. 다음요. 지금 저기에 있는 사진이 이석기에 대한 지금 민족민주혁명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감옥에 나온 이석기와 왼쪽에 시커먼 친구가 하영옥입니다. 이석기의 조직책입니다. 다음요. 이 민족민주혁명당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에서 밝혀지느냐? 그것도 우연한 기회입니다. 간첩 원진호가 민족민주혁명당을 원래 북한의 지원을 받고 만들었던 김영환은 소련이 무너지고 하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해체 결의를 해요. 민족민주혁명당을 우리 없애자.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다시 하용옥과 이석기가 북한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간첩 원진우가 내려와서 다시 간첩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용옥은 광명성 1호라는 비밀 통신 부호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원진호가 북으로 돌아가다가 간첩선이 대한민국의 해경위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교전을 벌이다가 간첩선이 격침됐어요. 그 격침된 그 간첩선을 한 달여 있다가 끄집어내 보니까 그 안에 원진우의 간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간첩이 갖고 있던 주머니에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이름 모를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그 전화번호에 플러스 2를 숫자에 해보니까 드디어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원진우에 포섭된 간첩들 명단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석기, 하영옥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이 국민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92년도부터 시작해서 드러난 99년도까지 7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 7년 기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성남에서, 그러니까 민족민주혁명당 북한 지하당의 경기도 지역 책임자였던 이석기와 연합하기 시작하는 게 9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참 활동을 시작할 때가, 변호사에서 성남에 이석기랑 시작할 때가 이석기가 간첩으로 활동할 때 딱 맞아떨어집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